호반의 도시, 안개의 도시, 물의 도시, 춘천을 이루는 여러 개의 이름 가운데 겨울에는 호수의 하얀 서리꽃이 만발해 상고대의 도시라고도 부릅니다. 안개 속에 피어난 서리꽃, 상고대는 수증기가 나뭇가지에 달라붙어 하얗게 얼어붙는 현상인데요. 춘천의 겨울철 공기 온도는 물의 온도보다 훨씬 낮아져 상고대가 피고, 여름에는 공기보다 물의 온도가 더 차기 때문에 안개가 자주 끼게 됩니다. 공기와 물의 온도차가 이런 현상을 만드는 거죠. 게다가 소양강댐에서 방류를 하면 습도가 높아져 영롱한 서리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소양강댐은 사계절 내내 각각의 아름다운 풍광을 선물할 뿐만 아니라 춘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가장 큰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소양강댐은 수심 198m, 총 저수량 29억 톤에 달하는 다목적 댐으로 1년 내내 평균 7도씨의 수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양강댐의 물이 새로운 산업의 중요한 바탕이 될 겁니다. 물이 갖고 있는 열 에너지, 이것을 수열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소양강댐 하류 4km 지점, 춘천시 동면 진해리 일대가 수열 에너지 산업단지로 조성돼 크나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열 에너지를 냉난방 에너지로 이용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양강 댐의 중층부 부분에서 발전 방류구를 통해 차가운 물이 7도 내외의 물이 하루에 약 340만 톤씩 하루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물을 저희들은 수열 에너지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수열 에너지 사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강원도와 춘천시는 오래전부터 수열 에너지를 활용할 준비를 찬찬히 해왔습니다. 수열 에너지는 특히 데이터 센터에 많이 사용되는데, 세계 최대 온라인 거래 시장인 중국의 한 기업은 거대한 인공호수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서 수열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죠. 소양강 댐이 있는 춘천에 데이터 단지가 들어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만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저희가 5, 6년 이상 이미 준비를 해왔었던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이러한 계기를 맞아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계기를 맞아서 좀 더 꼽힐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최근 2년간 생산한 데이터 양이 지금껏 인류가 만든 데이터보다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장 역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데이터 시장은 갈수록 거대해질 겁니다. 데이터가 곧 경쟁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수열 에너지는 널리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한국판 뉴딜, 그중에 그린 뉴딜에 환경부에서 그린 뉴딜 대표 사업으로 수열 에너지를 널리 보급을 확산하겠다고 이미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입니다. 안전방이라고 하는 튼튼한 수열 에너지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대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친환경 수열 에너지로 경쟁력을 갖춘 데이터 단지를 건설하는 것, 환경과 미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셈이죠. 다가올 사회는 사람과 데이터, 사물이 하나로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각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산업도시로 첫걸음을 뗀 춘천. 2027년까지 단지를 조성하고 기업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수열 에너지로 이제까지 없던 친환경 신산업 도시가 탄생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들이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바람을 통해서 이제 이뤄낼 경우 이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소양댐과 같이 낮은 온도로 되어 있는 에너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가동으로 냉방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전기 먹는 하마라고도 불리죠. 경제성과 친환경을 갖춘 수열 에너지는 데이터 센터나 여러 분야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이 들어서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에 핑크빛 미래를 가져올 겁니다. 지역 산업 구조를 선진화한다. 그것이 저는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저희는 약 5,500개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할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이미 춘천에는 몇몇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 있지만 지역과의 교류는 닫혀 있는 실정인데요. 지역과의 협력, 공존,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과제입니다. 강원도에 불고 있는 새로운 산업의 훈풍. 이번엔 횡성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꽤 낯선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곳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전기차를 자체 기술력으로 생산하고 있죠. 국내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아닌 생산, 공급, 수출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그 생산 계획은 2만 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공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일단 5,000대 규모로 현재 설비가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이고 생산량에 따라 이제 주문에 따라서 저희가 10,000대, 2만 대 규모 2단계, 3단계로 해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을 할 겁니다. 출시되자마자 일손을 바쁘게 만든 화제의 주인공은 0.35톤의 초소형 전기 화물차로 운전자가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에 크기는 작지만 있어야 할 건 모두 갖췄습니다. 최고 시속 70km.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00km를 갈 수 있다는데요. 어떤 길이든 부드러운 주행을 선사합니다. 이 초소형 자동차에 적합한 가장 적정한 파워트레인을 현재 자체 개발을 해서 모터, 그다음에 모터를 움직이는 인버터, 그리고 그 배터리의 용량 뭐 이런 것도 다 설계를 해서 저희가 직접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그 배터리에는 저희가 다른 쪽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냉각 기술을 써서 아주 작은 용량이지만 먼 곳을 이제 이동하는데 사용자가 타는데 힘들지 않도록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몇십 년 안에 생산이 중단될 거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얼마 있어 자동차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저희가 이제 원주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당 그 기업들이 클러스터가 돼 있었고요. 그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그런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을 제조했던 업체들에게 저희가 뭐 R&D 사업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이모빌리티 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희가 방향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시장은 해마다 30%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투어 새로운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원도형 전기 자동차는 시대에 발맞추고 있는 데다
기존의 생산 체계에도 변화를 꾀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대기업이 완성하고 중소기업이 부품을 공급하는 형태였는데요. 이곳에선 개발 단계부터 완성차, 부품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에 필요한 85%가량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 운송비를 절감하고 공동 연구 개발로 서로 시너지를 내고 있죠. 체구는 작지만 알찬 기능으로 꽉 찬 전기 화물차. 가장 매력적인 기능은 충전에 있습니다. 포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완속하는 기능이 있고요. 요 밑에는 급속입니다. 그래서 완속을 할 때는 가정용 전기로 할 수 있는 거고 급속은 이제 급속 충전기를 해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하든지 아니면 충전소에 가가지고 1시간 이내에 빨리 충전해야 될 경우에는 급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두 가지로 저희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신만만하게 선보인 전기 화물차. 과연 성능은 어떨지 궁금한 가운데 최문순 지사가 직접 시범 주행에 나섰습니다. 단지 안에는 도로 주행 시설까지 마련해 놨는데요. 언덕길도 거침없이 힘이 남다릅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가솔린 차는 올라가다가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뒤로 내려가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악셀레이터 안 밟았거든요. 뒤로 밀리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운전하기가 좋습니다. 이게 힘도 좋아서 이런 이제 강원도 이렇게 언덕길이 많은데도 올라갈 수 있죠. 실용성과 경제성, 안전성까지 두루 갖춘 전기 화물차는 코로나19로 물류 배송이 급성장하면서 근거리 배달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유통 배달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헝가리, 베트남과도 수출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과거처럼 대기업이 중심이 되는 그런 모델이 아니고 중소기업들이 자신들 스스로가 모델이 되고 조합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델이 받아들여지게 됐고 이게 최초로 나온 차가 바로 이 차가 되겠습니다. 이 차는 원청 하청 간의 갈등도 없고 노사 간의 갈등도 없고 노노 간의 갈등도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서 같이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동차뿐만 아니라 드론 택시라든지 기차라든지 액화수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의 산업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산업 모델. 한 개의 생산업체와 6개의 부품업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하고 상생하는 구조입니다. 각 사업체가 서로의 조력자이자 파트너로 이런 유연한 상생 구조는 강원도용 일자리가 성장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모빌리티 산업은 말 그대로 일렉트릭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해서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각종 이동 수단들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전기 자동차라든가 또 수소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또 뭐 수소 전기를 활용한 UAM이라든가 아니면 배터리를 활용한 UAM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이모빌리티 산업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선두로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이동수단은 벌써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치열해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여기에 좋은 파트너와 함께라면 다가올 미래를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역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기차라든지 어선이라든지 이런 탈 것들을 빠르게 바꿔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해나갈 일들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꿈꾸죠.
그런 갈망과 더불어 의료기기는 4차 산업의 기술을 만나 더욱 진화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기에 관해선 불모지였던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지난 20년간 의료기기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도내 의료기기 산업에 혁신을 가져다 줬습니다.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 연구, 개발 지원은 첨단 의료기기가 탄생하는 데 1등 공신이나 다름없죠. 의료기기 기업들이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제 시제품을 만들게 되면 이게 시험 검사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지원하게 되고요. 또한 의료기기는 이제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그러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인허가 과정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 기술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의료기기를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시장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이 한창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은 편리하고 간편하게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하고 정보를 저장하는 데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이 기업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지 체크하고 사용자의 심장 활동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했는데요. 이미 임상 실험을 거쳐 식약처를 통해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냈습니다. 이 작은 기기가 나만의 심장 주치의가 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부정맥을 진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심장에 약간 이상이 있다고 인지는 했는데 병원에 가기 귀찮거나 진단 측정하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저희 장비를 착용하시면 실시간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게 되고, 의료기기는 소형화되고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질환을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공유해 관리로까지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술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이런 장비를 활용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의료진들이 진단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원격으로 어떤 바이탈 사인을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내에 있는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원격으로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 특구라는 사업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2,000명 정도를 현재 원주에 있는 소금산 출렁다리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과 제도적인 한계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 기술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4차 산업시대의 신기술, 신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원격 의료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국내 의료기기 산업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은 데이터, 각종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곳에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해 의료기기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필요는 개발을 낳고 개발은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의료기기 산업을 더디게 만드는 규제에서 벗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죠. 더불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면 국내 의료 산업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원주는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특구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현재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원주로기 테크노밸리가 강원도와 함께 부처를 방문해서 이런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도 저희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지원하는 강원 테크노파크. 기업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약물은 아니지만 의약품처럼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를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역할은 그 개발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크게는 3가지 정도 존으로 구별을 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네트워킹 존은 공공기관 및 산하연관 기관들이 모여서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신규 과제 발굴 또는 정책 제안 등을 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또 한 군데는 데이터 존을 들 수 있는데 데이터 존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중심의 데이터 분석 지원, 또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의 테스트 환경 구축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VR 존 같은 경우는 VR 관련 헤드셋이라던가 3D 프린터를 기반으로 기업 지원 서비스와 장비 임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와 건강을 동시에 충족하는 컨텐츠 역시 디지털 헬스케어의 한 분야. 가상현실로 스키를 즐기면서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죠. 개개인의 그런 근력, 그다음에 이런 밸런스를 먼저 측정합니다. 이런 단계는 처음에 어느 정도 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운동 검사 개념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이분의 이제 근력을 이제 컨텐츠에서 맞춰서 난이도를 조정해주는 저희 특허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몸 상태에 따라 운동 효과를 측정하고 정확한 수치로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몇 점 정도인지 지난번 운동 결과와 비교할 수 있으니 내 몸의 컨디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그다음 변화 양상 등을 저희가 최근 기록과 토탈 기록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보유할수록 비교 분석의 폭은 더욱 넓어집니다. 이렇듯 다양한 지원과 기업의 능력이 더해져 강원도의 디지털 헬스케어는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발전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홈트라든지 이제 홈 재활 이런 시장이 많이 성장할 건데 그런 운동이나 재활할 때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 재미있으면서도 실제 이제 본인의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에 따라서 AI 트레이너까지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그쪽 시장을 통해서 좀 성장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최고의 이벤트는 단연 밤하늘을 수놓은 1200여 대의 드론 쇼였습니다. 군사용 무기였던 드론은 조금씩 영역을 확장해 나가더니 이제는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자주 접하는 방송, 영화,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비롯해 건설, 배송, 환경, 농업에 이르기까지 드론의 활동 무대는 무궁무진. 한계란 없어 보입니다.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2023년까지 13조 원에 달할 걸로 예상하는데요. 미국, 중국, 유럽 국가들은 드론 왕좌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드론 산업. 드론의 고장 영월에서는 혁신적인 드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관제탑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으로 드론의 비행을 컨트롤하는 사령탑입니다. 다가올 드론 전성시대. 하늘에는 수많은 드론들이 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교통을 통제하듯이 드론의 교통 정리를 관제탑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영월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한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영월은 이제 드론 공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국에 드론 공역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영월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 강, 산, 도시 이런 걸 함께 아우르고 있어서 드론과 관련된 다양한 그 사업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을 이제 건설해 가지고 준공이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이 조성되고서 영월의 드론 산업은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드론의 안전성과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은 물론 드론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죠. 영월군은 드론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계획, 추진해 왔습니다. 드론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죠. 스포츠에 활용된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화된 게 이제 드론 축구라든가 드론 레이싱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제적으로도 좀 유명하고 이제 프로팀도 있고, 이제 앞으로 이런 드론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 올해 그 스포츠 선수단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그 초등학생부터 이제 고등학생까지 한 10명 정도를 선발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영화에서만 봤던 배송 서비스를 현실로 옮긴 영월군. 산 정상에 위치한 별마로 천문대에 5kg의 우편물을 드론으로 배송했는데요. 30분 걸리던 산간 배송을 약 8분 만에 완료. 우편물은 빠르고 안전하게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우편물 시범 운행 이후 드론 배송은 얼마나 더 발전했을까요? 전통 시장에서도 드론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영월을 대표하는 맛있는 먹거리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주문만 하면 드론이 배송을 해주는 건데요. 하다하다 이제는 닭강정까지 드론이 배송하는 시대가 온 건가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한편에는 드론 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륙 준비를 마친 드론 라이더. 닭강정을 싣고 목적지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800m 구간. 비행 과정은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 관제탑에서 통제합니다. 5분 만에 닭강정을 실은 드론이 목적지에 무사히 착륙. 언젠가 장거리 배송도 가능한 날이 오겠죠. 사실은 영월 같은 경우는 그 드론을 테스트하거나 실증하기 아주 적합한 장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산업들 중에서 지금 보면은 뭐 산림이라든지 혹은 도로 매핑, 철도,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물류 배송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터전이 기반이 다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안전기술원이라고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실험까지 할 수 있는 시험장까지 구비가 돼 있으면서, 또한 영월 군수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그 공무원들이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로서는 사실 규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산업 시장이 안 열려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그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영월군은 선도적으로 개방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크게 많은 어려움보다는 그 시장이 빨리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영월답게 드론은 영월군의 각 사업에서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품 수송, 산림 보호 감시, 시설물 안전관리 진단 등 각 분야별로 드론을 투입했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죠.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드론은 몇 배의 몫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농약을 살포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되고 작업 효율성도 월등히 높아지는데요. 영월의 들녘은 드론이 일꾼입니다. 소나무식 제품 포도 조사를 통한 재선층 방지, 또 광역 산불 예찰,
또 드론으로 관내 지역을 야간 순찰하는 스마트 패트롤, 또 동서강 수질, 환경오염 감시,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한 스마트 태그 설정, 또 3D 매핑을 통한 하천의 구간별 가상 위치 주소 부여, 드론이 투입이 용이하게끔 그런 걸 하고 이제 철도 교량 등 안전시설물 점검 관리에 드론을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월의 드론 산업은 하늘 높이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화는 준비된 이들에게 먼저 길을 터주는 법이죠. 그간의 경험과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될 그날. 영월의 드론 산업, 나아가 강원도 4차 산업의 반짝이는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스마트팜은 기존 농업에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으로 이름 그대로 똑똑한 농장입니다. 스마트팜으로 농작물의 수확을 늘리고 농가가 수익을 올리려면 먼저 농작물이 잘 자라는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이곳에선 빛, 온도, 습도를 제어해 최적의 환경을 이끌어내고 농가의 든든한 지원을 도맡아 하고 있죠. 그 스마트팜이란 온실 내에서 작물을 키울 때 그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배 환경 정보를 센싱하고 센싱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 환경을 제어에 적용하는 첨단 온실을 말합니다. 국내에 보급되어 있는 스마트팜은 사용자 농가가 편리하게 최적의 재배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환경을 맞추는 그 편의성 중심의 제어 스마트팜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단순히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제어보다는 식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식물 상태를 맞추기 위한 다양한 센서와 제어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스마트팜이 농장 환경을 자동 원격으로 조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곳에선 한 발 더 나아가 농작물의 생육 환경을 연구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해 생산량과 품질을 높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키스트 스마트팜에서는요,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그 밖에 약용 식물들을 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서 나오는 작물보다도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작물 같은 경우에는요, 일정량의 양액과 표준화 시스템을 갖추어지고 디지털 방식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보다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작물을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은 미래 성장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선진국들은 세계 농업 시장을 겨냥해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스마트팜은 농작물을 인위적으로 제어해 원하는 만큼, 원하는 품질로, 원하는 시기에 수확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실제 사용자들이 설정하고 사용하고 또 그 사용을 통해서 얻어진 내부 환경을 모니터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사용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들은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도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개선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농업은 곧 먹거리, 식량으로 직결됩니다. 생산량과 품질을 보장하는 스마트팜의 가치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동력은 갈수록 부족해져 가고
최근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손은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적은 인력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농작물을 수확하고 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 우리 농촌의 현실을 해결하고 농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겁니다. 물론 떠안아야 할 과제도 있죠. 단점으로는 첨단 센서와 설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에 설비 투자비가 높은 부분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작물의 상태를 파악하는 새로운 센서라든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제어 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 연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도입하려는 농가로 하여금 얼만큼의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실증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높은 스마트팜의 단점. 비싼 시설비와 운영비, 그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다양한 작물의 생육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농사는 하늘이 지어준다는 말이 있는데요. 하지만 데이터와 연구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이 농사를 짓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오늘의 스마트팜 연구는 미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팜 시장은 해마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마트팜이 일상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다양한 센서 정보를 통해서 원하는 사용자가 설정한 그 환경 조건을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작물을 보다 최적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순하게 어떤 그 내부의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그 최적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비를 제어하는 편의성 중심의 스마트팜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스마트팜들은 현재 농가에 상당 부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물질로 꼽히는 수소는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합니다. 주기율표 원소기호 1번이자 지구상 물질 중 가장 가벼운데요. 인류가 달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건 수소의 역할이 컸습니다. 우주에서의 생활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수소. 수소는 물을 만드는 원소입니다. 물을 만들고 물은 생명을 이어주니 수소는 모든 생물의 에너지 자원이라고 할 수 있죠. 우주 기술, 수소가 미래 산업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이제 수소 혁명 시대가 온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상온의 도시가스인데 이곳 삼척 LNG 기지에서 기화를 시켜서 가정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화를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냉열이 발생하는데 그 냉열을 현재는 바다에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는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그 냉열을 활용하여 액체 수소를 제조하고 제조된 수소를 충전소나 가정, 수소 차량에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수소 혁명의 선발주자로 나섰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감자 대신 액화수소를 팔러 나왔습니다. 감자 대신 액화수소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대표 특산물이 감자에서 액화수소로 교체되는 건가요? 액화수소 산업단지는 강원도 삼척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삼척, 동해, 강릉, 평창이 액화수소 산업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면서 강원도는 수소 혁명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정부는 수소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소로 일자리를 늘리고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수소 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죠.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한다면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기체 수소를 영하 252.7도로 냉각해 만든 액화수소는 미래 에너지로 큰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류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데다 일부 주민들은 폭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액화수를 쓰게 되면은 압력도 수돗물 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2기압, 3기압 정도로 낮은 압력이어서 뭐 탱크가 터지거나 그럴 이유도 없고 운송과 저장, 그다음에 안전성 측면에서 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때는 다 가스로 바꿔서 사용하게 되고요.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부피가 800분의 1로 작기 때문에 도심지 내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경우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면 그 면적이 기체수소 충전소에 비해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만큼 액화수소를 두고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전문가들은 액화수소가 가솔린이나 LPG보다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다른 에너지에 비해 부피가 적어 저장을 하기에도 효율적이라는 설명이죠. 삼척은 수소 도시로서 액화수소를 생산하고 운송, 저장, 활용까지 수소 생태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삼척 기지에서 만들어낼 액화수소는 수도권과 강원도, 그 외 지역으로 판매될 예정인데요. 미래의 통일 시대가 오면 액화수소를 채운 평화기차가 한반도를 지나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대륙을 횡단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액화수소 규제 자유 특구로 삼척기지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받게 되고 액화수소 관련 기업들을 유치해 수소 도시의 면모를 갖춰나갈 계획인데요. 그렇다면 강원의 이점, 삼척의 이점을 적극 활용해야겠죠. 지금 현재 울산이라든가 여수 쪽에서 이 수소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데 이 강원도 같은 아주 수도권에 가까운 곳에서 수소 생산에서부터 활용까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쪽에 이 안전한 수소를, 액화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면 정말 큰 시너지가 나고 강원도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소 도시, 수소 경제로 가기 위해 이제 막 첫 관문을 지났습니다. 강원도 내 수소 충전소는 이곳 삼척이 유일합니다. 아직 미완성인 에너지 수소. 강원도가 수소 도시로 자리 잡으려면 각종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데요. 이제야 도내 몇 곳에 수소 충전소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는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고 도민들은 관심과 지지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이제 강원도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강원도가 석탄을 생산해서 그 생산한 석탄의 에너지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새롭게 에너지를 공급하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 핵심은 액화수소, 수소를 액화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동차라든지 발전기라든지 가정에서의 연료 에너지를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그만한 역량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럼 이러한 뉴딜 사업은 한편에서 중앙에서 기획해서 지방과 같이 하겠다, 지역과 같이 하겠다는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에너지의 커다란 대전환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시다면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들은 굉장히 무의미해지기 쉽고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도에서 좋은 계획들을 많이 수립해 놓았지만 그 수립한 계획들이 주민들의 피부에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인식을 공유해가는 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강원도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은 경제 발전을 이끌고 내일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강원의 미래,
신산업혁명. 그 위대한 여정의 힘찬 도약이 시작됐습니다.